제목으로 10번째인데요. 이존비의 역사의식과 낭가의 자주독립 정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존비라는 분은 우리나라 그 고성 이씨의 7세가 되는 문희공이라 그래요. 시호를 문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문희공인데, 이분이 1233년에 태어나셨어요. 계사년에. 60갑자를 반으로 나누면은 전반기의 제일 끝번이 계사거든요. 계사년부터 1287년까지 55세를 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1260년에 과거에 28세에 급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8년 동안 벼슬을 하셨습니다. 호가 후암이에요. 후암 이존비는 고려 경효왕 시인야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경효왕 하면 모릅니다. 이제 이 경효왕이 충렬왕이에요. 그러면은 충렬왕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충렬왕은 원나라에서 내려준 시호고 고려에서 시호를 또 올렸거든요. 그것을 경효왕이라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맥 선생은 자주 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에 원나라에서 내려준 충렬왕이라는 시호를 난 안 쓴다. 난 고려에서 올린 이런 그 묘호인 경효왕이라는 걸 쓰겠다. 이런 것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뒷부분에도 몽고에서 내린 그 충자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도 이 책 속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경효왕이라는 것이 충렬왕이고요. 이 경효왕은 고려에서 올린 시호입니다. 상제 서연하야, 일찍이 서연에 있어가지고, 서연은 이제 왕세자를 가르치는 곳인데요. 논 자주 부강지책이러니, 자주적인 그런 그 자주적인 주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라는 부강해야 된다. 이러한 그 책략을 항상 논하였더니, 자주하고 그리고 부강하는 책략을 논하였더니 잉주알, 그리고 이제 인하여서 상소를 올렸어요. 상소를 올려서 이르기를, 본국이 우리 고려라는 나라가 자 환단조선, 환국, 그리고 단은 배달국, 그리고 단군조선,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 고구려 이래로부터, 자는 붙어 자자니까요. 개 부강자주하고 우리나라는 부강했으며 그리고 자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차 건원 칭제지사는 또한 그 건원은 연호를 세우는 것을 건원이라 그래요. 한나라 때 그 한무제가 최초로 그 건원이란 연호를 써가지고 연호를 세우는 것을 건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칭제, 황제라고 칭하는 일은 지하 태조 초하야, 우리 왕건 태조 처음에 이르러서 역상행지하니, 또한 일찍이 그것을 행하였으니, 왕건 태조는 황제라고 칭하고 천수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이 금즉 사대지론이, 그런데 지금인즉 그 큰 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러한 주장이 정의국시하야, 아주 국시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군신상하가 임금, 신하, 윗사람, 아랫사람들이 감수굴욕하고 아주 달게 기꺼이 그 굴욕을 받고 부도 소위 자신하니 그 스스로 새로워지는 그런 방법을 도모하지 아니하니, 스스로 자신하는, 스스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그 방법론을 도모하지 아니하니, 기외천보국죽 성비의 연희와, 그 하늘을 두려워한다. 이때 이제 하늘은 이치를 얘기해요. 이치를 두려워해서 나라를 보존하는 것인즉, 이제 외천보국이라는 것은 이게 맹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맹자 양효왕장구 하 3장에 보면은 과인호용장이라 그러는데, 과인호용장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이건 외천자야니 이 하늘을 또는 천리를 두려워하는 것이니 외천자는 천리를 두려워하는 자는 보기국이라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외천보국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와요. 자, 하늘의 이치를 두려워해가지고 나라를 보존하는 것인즉 우리가 작은 나라니까요. 원나라는 큰 나라고 성미의 연희와 진실로 그 아름답다고 할 수 있거니와 내 천하 후세지소에 하며 여기 이제 내하가 연결된 말이에요. 어찌할 것이며 천하 후세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을 어찌할 것이며 웃음소자는 비웃음소자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천하 후세 사람들이 비웃는 것에 어찌할 것이며 차 여외 구원하니 또한 저 외국과 더불어 일본과 더불어 그 원한을 맺었으니 일본과 원한을 맺었어요. 충렬왕이 즉위하던 1274년에 제1차 일본 정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7년 뒤인 1281년에 2차로 일본 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원수가 되었어요. 또한 외와 더불어 원한을 맺었으니 만일 원실이 유변이면 만일 원나라 왕실이 변고가 있으면은 장원소시 장차 어디를 믿고서 이 위국이리까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까? 어는 어디언자예요. 어찌연 어디연 장차 어디를 믿고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칭제지사는 황제라고 칭하는 일은 위시기위하니 지금 이 때에서는 워낙 원나라가 강하고 우리가 그들의 그 구속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을 꺼리고 있으니 꺼릴기 꺼릴휘 꺼리고 있으니 즉 고난졸보기로되 진실로 갑작스럽게 회복하기는 어렵대. 상황이 그렇죠. 이 자강지책은 그러나 스스로 부강해지고 스스로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정책, 계책, 책략 이런 것은 불가불강량이다. 이것은 강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수침이나 그 상소문이 상주한 것이 침은 잠잘침자니까 시행이 되지 않고 채택이 되지 않았으나 문자 막불 위지러라. 듣는 사람마다 그것을 옳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 위는 오를 위자입니다. 후에 우, 진, 비외 오사하니 뒤에 또 이 외적을 일본을 그 방비하는 5가지 일을 말씀하셨으니 진은 이제 말씀하셨으니 베풀 진자니까요. 이러할 상비호구하야 첫 번째는 이 전국의 호구를 아주 상세히 그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실민 위병이요 모든 백성들을 다 군대로 조직을 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을 다 군인으로 만들 것이요 병사로 만들 것이요 이왈 병농일작하고 두 번째는 이 군사훈련과 그 농사짓는 것을 일체로 해가지고 일체로 하고 그리고 수륙공수요 이 바다와 육지를 함께 지킬 것이요 3할 적치병량하고 세 번째는 그 무기와 또는 병량 자체를 군량이라고 봐도 좋고요 병을 무기로 보고 양을 군량이라고 보고요 무기와 그 군량을 그 쌓고 그 잘 확충을 해서 확충을 하고 그리고 수조 전함이요 전함을 수리하고 그리고 또 건조할 것이요 4왈 확장 수군하고 네 번째는 이 수군을 대폭 확장을 하고 겸습 육조요 겸해서 육지에서의 군사훈련까지를 익히게 할 것이요 이제 이게 조자가 군사훈련 조자예요. 그러니까 수군은 수군이지만
여차하면은 육지에서의 전쟁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육지에서의 군사 훈련까지를 익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할 상실 지리하고 그 지리를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확보 인화라 그 인화를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외적을 대비하는 5가지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상유 일찍이 기회당 상인 시하니 일찍이 그 회당 상인에게 그 보내는 시를 지었는데 회당 상인이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삼보사찰이 있습니다. 통도사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부처님의 그 진신사리를 모시기 때문에 불보사찰이라 그러고요.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법보종찰이라고 하고요. 이제 불법승 삼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천에 있는 송강사는 일대 보조국사 진울 2세 그 진각국사 쭉 해가지고 16세 고봉국사까지 그 역대의 왕사가 16명이 출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통한 스님이 가장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 송강사를 승보종찰이라고 합니다. 이 회당상이라는 분은 그 16국사 중에서 5번째 그 원호국사 천영이라는 분이에요. 16국사 중에서 5세 조사예요. 하늘천자의 꽃뿌리 영자 그 천영이라는 분인데 이제 이분에게 후암 이존비가 자기의 둘째 아들을 보냅니다. 후암 이존비는 경상남도 고성에서 태어났는데 8살에 출가를 해요. 8살에 출가했을 때는 백양사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10살 때 이 바로 회당상인 즉 그 5세 조사인 원호국사 천영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지은 시예요. 그래서 그 이 복구라는 분이 1270년생이거든요. 70년생. 그러면 10살이면 79년이니까 뭐 그 이존비가 47살 때예요. 47살. 이존비는 55살에 돌아가시는데 물무미약 종기용하니 모든 물건이라는 것은 좋고 나쁘고를 막론하고 물무미약, 미약에 상관없이 아름답건 그것이 못생겼건 좋지 않건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종귀용하니 끝내 그 쓰여짐으로 돌아가니 모든 건 쓰여짐이 있다 이거예요. 좋은 것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고리수염 착자다오. 저도 이 쓸꽃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리, 중의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라는 것은 자두 아닙니까? 이제 자두가 있기 전에는 굉장히 시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 자두가 많이 열리는 것을 착자다라는 것은 그 자두나무에 자두가 많이 이제 열리는 것을 착자다. 붙을 착자니까 그 열매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누가 혐의하리요. 다 쓸 때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못난다 고리 못난 나 그 이존비가 그 자식이 많은 것을 세상 사람 그 누가 그것을 혐의하리요 탓하리요. 족보를 보면은 이존비라는 분은 그 둘째 아들 이복구하고 이제 맏아들 이우라는 분 그 2명밖에 안 나오는데 이존비의 묘지명을 보면은 사남 삼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남 삼녀. 그래서 내가 비록 못난 이존비지만 그 누가 말이야 자식 많이 낳았다고 그것을 그 혐의하리요. 장시 꾸조 천자소요. 내 맏아들이 이제 그 8세 그 문헌공이라 그러죠. 문헌공 이우라는 분이에요. 식할 때 식은 아이식자예요. 맏아들은 장식이 맏아들이란 뜻이에요. 맏아들은 오래 전부터 그 천자가 계시는 그런 그 대궐에서 벼슬을 하고 그런데
이 우라는 분이 원나라 황실에서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고려에서 벼슬을 했거든요. 그런데 천자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의식 속에는 우리 고려가 천자의 나라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차 신부 법안가라. 그리고 둘째 아들은 새롭게 그 법안가라면 절이죠. 뭐 부처님을 법왕이라 그러니까 법왕이 있는 집 하니까 절로 중으로 보냈다는 뜻이에요. 부는 뭐 붙일 부자니까 보낼 부자예요. 둘째 아들은 새롭게 그 부처님에게로 그 출가를 시켰다. 이충고시 위신분이언을 그 충으로 옮기는 것은, 그런 이제 집에서 효도를 하는데, 집에서 효도하고 벼슬에서는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이제 그 효를 충으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집에서 하는 효도를 국가에 충성을 하도록 옮기는 것은 고시위 신분이언을, 진실로 이건 신화된 직분이거늘 할에 기어 출세하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끊고서 그 출세라는 것은 그 출가를 하는 거죠. 중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중이 되게 하는 것이 그 어떠하냐? 이제 여하는 어떠하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끊고서 그 중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환소노옹 유체념하니, 노옹. 나도 그래서 이 노옹이라면 늙은이라는 뜻인데요. 도대체 이존비는 55세에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송광사에서 나온 그 16국사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자세하죠. 거기에 보면은 이복구라는 분이 고성에서 태어나가지고 8살에 백양사로 출가를 하고, 그 백양사가 고성이시 원찰처럼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살에는 송광사의 그 회당상인, 즉 그 원호 국사 천영이라는 분에게 이제 다시 이제 그 스승님을 정해 주면서 이 지은 시인데, 그래서 노옹이라 그래서 얼마나 먹었나 했더니 47살이에요. 이때가. 노옹은 오히려 그 체념을 하고서 도리어 그 환하게 웃으니, 뭐 이제 체념은 자식은 뭐 이제 나가지고 벼슬 시키고 또 절로 보내고 뭐 이래서 노옹은 체념을 하니, 유시 이런 때가 있다 이거예요. 혼몽. 내 그 혼이, 영혼이 꿈속에서, 내 혼이 꿈속에서 저 아득하게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때가 있다. 자, 유시 때가 있다는 뜻이고요. 혼은 영혼, 혼이, 몽은 꿈속에서, 묘는 아득하게, 저 천에는 하늘 끝까지, 아득하게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때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존비와 충렬왕과 북경에 있던 연녀, 뭐 연꽃 아가씨라고 봐야 되겠네요. 연꽃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이 제연경할세. 상은 이제 그 충렬왕이죠. 연경에 있을 때, 그래서 이게 과연 언제 사건인가를 고려사 저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284년 갑신년에 그 충렬왕, 그리고 충렬왕의 이제 왕비인 쿠빌라이 칸의 딸, 그리고 이제 그 세자인 충선왕, 셋이 그 1284년 4월 달에 원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그 9월 달에 이제 돌아올 때 얘기입니다, 이게. 9월 달에 왔지만 이제 거기서 출발할 때는 뭐 한 7월 달쯤 출발을 했겠죠. 한 2달 걸린다고 보면은. 그 상이, 충렬왕, 즉 경효왕이 연경에 있을 때, 연경이 북경이죠. 북경에 있을 때 호거 연녀러니, 그 기생인, 뭐 기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연녀라는 여인에게 아주 그 미혹되어 있었더니, 인별에, 작별을 할 때, 작별에 임해서 이별할 때 수중 연화 일타왈,
손으로 연꽃 한 송이를 주면서 말하기를, 그 연녀가 충렬왕에게 연꽃 한 송이를 주면서 말하기를, 상위 귀로에 임금께서 그 돌아가는 길에 시차화 약조면, 이 연꽃을 보았는데 만약 시들었다면은 차명장진이라 하더니 이 내 목숨은 장차 뭐 다 할 것입니다. 좀 협박을 하는 거죠. 아니, 꽃을 꺾었으면 며칠 지나면 다 시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시들면은 나도 아마 죽어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수일 후에 시와하니, 며칠 뒤에 꽃을 보니까 화욕초체라, 꽃이 시들었어요. 꽃이 시들었더라. 꽃이 초체하다는 것은 뭐 우리말로 꽃이 시들었더라. 상이, 충렬왕이 공 연녀사하사, 그 연녀가 그 죽었나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부욕 여연연을 다시 연경으로, 북경으로 가고자 하거늘 이존비가 청왕탐이 해라, 청했어요. 제가 먼저 가서 잘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왕탐이 회라고 해할 것을 청했어요, 경여왕에게. 그러게 이제 이존비가 북경에 가서 연녀를 만났어요. 그 연녀가 의비헌시왈, 울면서 시를 지어가지고 주면서 말하기를, 상증 연화양하니. 자, 이 상증할 때 이제 이 상이라는 글자가 목적어인데요. 증이라는 것이 이게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타동사 앞에 상이 오면은 이것은 그 대명사로서 나, 너, 그 1인칭, 2인칭, 3인칭을 다 나타내요, 이게. 여기서는 2인칭이겠죠. 내가 그대에게 아주 그 향기가 나는 연꽃을 주었는데, 초래 작약홍이라, 처음에는 작약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주 붉고 아름다웠다. 연꽃이라는 것이 처음 꺾었을 때 아주 붉고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처음에는 붉으면서도 아름다웠다. 이총 문기일고, 자, 이 총은 떨기총자인데요. 이제 연꽃이 연못에 피어 있는데 거길 하나를 꺾어가지고 줬으니까 그것을 이제 그 떨기에서 옮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연꽃은 뭐 떨기의 종류는 아닌데 연못에 많은 연꽃 속에서 하나를 떼내니까 총자를 쓴 것 같아요. 그 떨기에서 그것을 꺾어가지고 옮겨간 지가 묻건데 며칠이 되었는가, 이제 며칠이 지났다 이런 뜻이죠. 초체여군동이라, 그 시든 것이 그대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군은 뭐 충렬왕, 님, 우리말로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초체한 것이 이제 님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시를 지어가지고 이존비에게 주었어요. 이걸 경여왕에게, 충렬왕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존비가 두려웠어요. 상 견시 증예하고, 그 왕께서 시를 보고서 그 생각하는 마음을, 회라는 것은 그 생각하는 마음을 더 증폭시킬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대연녀이 재진활, 연녀를 대신해 가지고 자기가 시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충렬왕한테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치하나, 저 어리석은 사람아, 어스럭을 치자. 원래 하는 우리말로 놈이에요, 놈. 이 어리석은 놈아, 물유련하라. 수레를 머물지 마라. 수레를 머물지 말라. 빨리 돌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차신 변여 연엽주하니. 내 몸은 연잎 위에 있는 그런 그 구슬과 같으니, 연잎 위에 물방울이 동글동글 맺히잖아요. 내 몸은 그 연잎 위에 있는 그런 구슬과 같으니 피변전처, 저쪽은
저쪽에서 그 굴러왔는데 차변원이라. 이쪽에서도 둥글더라. 저쪽에서도 둥글러 왔는데 이쪽에서도 둥글더라. 나는 이쪽 저쪽으로 둥글어 가면서 살면 그만이다. 뭐 이런 이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이 견시대노하사. 그래서 이 충렬왕이 시를 보고서 크게 노해가지고 수한국하시니라. 드디어 이제 고려 개경으로 돌아오시니라. 후에 상이 한연여불이언을. 뒤에 임금께서 아주 연여를, 한이라는 것은 한스럽게 여긴다. 여기서는 이제 뭐 원망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아주 그 연여를 원망하는 것이 그치지 아니하거늘. 아주 그 연여라는 그런 여자 참 뭐 나쁜 사람이었다고 뭐 계속 이렇겠죠. 그 존비가 내주할. 이때 이제 존비가 이제 상주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신어이시에, 신이 그때에 급어 봉환하야, 그 임금님을 받들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급해 가지고 부득이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권사, 임시 방편으로 말을 만들어서 올렸다. 그게 이제 권사예요. 이 권이라는 것은 이 저울추 권자인데요. 저울추라는 것은 그 저울 판에 있는 물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옮기잖아요. 그래서 임기응변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임기응변에 그 말을 했습니다. 청복, 청합니다. 복은 이제 엎드릴 복자인데 복종하여 받는다는 뜻이에요. 기망지주. 기망이라는 것은 임금님을 속인 그러한 벌을 제가 받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상이 노하사, 충렬왕이 노해가지고 삭관적 문의러시니, 관직을 삭탈관직을 하고서 문의 땅으로 귀양을 보냈어요. 이제 문의라면은 청원군 문의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전에서 청주를 갈 때 보면은 그 신탄진에서 다리 하나를 건너면은 거기가 이제 문의예요. 거기가 현도, 문의 뭐 거기 붙어 있는데, 그 이제 그 청원군 문의면으로 귀양을 보냈어요. 태자급 조신이. 그래서 이 태자 충선왕이죠. 태자와 조정의 신하들이 반복은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개해지, 그것을 풀어줄 것을, 그 귀양 간 것을 풀어줄 것을, 개라는 것은 계속 엿줄 개자 아닙니까? 상소를 올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이 역회오하사, 그 충렬왕도 또한 후회하고 또 깨닫는 바가 있어서 후회하고 깨달아서 복관소환이러시니, 그 관직을 회복을 하고, 그 복직을 한 거죠. 관을 회복시키고 돌아오도록 불렀더니 사자미지에, 임금의 사자가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존비가 조리라. 이존비가 돌아가셨어요. 이존비는 1287년 정해년 정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임금한테 아마 얘기한 것이 86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86년 뭐 가을쯤 또는 뭐 겨울쯤. 그러니까 84년에 연경을 갔다 와서 2년 뒤에 아마 가을쯤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문의에 귀양 갔는데 여러 신하들이 풀어주기를 청하고 세자도 청하니까 이제 사자를 보냈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제 해가 지나서 1287년 정월달에. 부문에, 자, 부음이 들림에, 이제 부음을 보고함에, 알림에 이런 뜻이에요. 문이라는 것은 알림에. 상이 진도, 아주 깊이 애도를 해가지고 철조하시고 조해를 파하시고, 그칠 철자니까요. 조해를 그치시고 태자가 임상활, 태자가 그 장례
치르는데 임해서 말하기를 태자면 충선왕이 되겠죠. 이존비는 정직하야. 이존비는 아주 정직해가지고 방가라면 우리나라, 우리 국가의 사직이러니 아주 고든 신하, 직신이었더니 하요 여시호와 어째서 이렇게 일찍 죽었는가? 요라는 것은 요절하다, 일찍 죽다 이런 뜻이죠. 55세에 죽었어요. 익명, 그래서 인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장용 왕례하시고 그 장례를 치르는데 왕의 예를 쓰도록, 왕의 예법을 쓰도록 명령을 하시고 수의 형강지상으로 드디어 형강, 이제 강, 물, 바다 이런 것에다 그 상자가 붙으면은 강가, 바닷가, 내가, 물가, 그 가생이란 뜻이 나와요. 그 형강에 그 가에서 형강 가에서 그러니까 형강이라면은 금강이죠. 금강 그 문의면에 그 대청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금강가에 환기산사리 그 산의 사리 그 산의 사리를 둥그렇게 확정을 해가지고 봉지하고 봉은 이제 무덤을 쓰게 하고 그러니까 무덤을 쓰고 거기서부터 사리를 전부 무덤을 보호하는 구역으로 이렇게 삼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활왕묘요. 그래 지금까지도 그 동네를 왕묘동이라고 불러요. 왕묘동. 그 동네를 왕묘동이라고 부르고 리왈 산사라. 리는 산사리라고 불러요. 산사리. 그 산의 사리를 무덤을 쓰게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왕묘동이라고 부르고 그 산사리라고 부른다. 대전에서 사실은 멀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